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남성이고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도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이렇게 글로 써보면서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일인데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믿기 어려우시더라도 모든 게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셨거든요. 물어봐도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만 하셨죠. 가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부러웠어요. 아버지와 축구도 하고 아버지께 용돈도 받고 아버지가 학교에 데리러 오고 그런 평범한 일들이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정말 많이 궁금해했어요. 유치원 때였나요? 친구들이 모두 아버지 손을 잡고 오는 걸 보면서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 그때 어머니 표정이 정말 슬퍼지시더라고요. 도윤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언제 올라가셨는데? 도윤이가 아주 어릴 때. 그럼 나 기억도 못하겠네.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도윤아,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도윤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 사진도 없고 제사도 안 지내고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전혀 없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환경조사서를 쓸 때 아버지라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면 어머니께서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아버지가 참석하는 학교 운동회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2인 삼각도 하고 아버지가 응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었어요. 그날 정말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이 도윤이는 아빠가 왜 안 왔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어 라고 대답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에 어머니께 또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돌아가신 거야? 어머니께서 잠시 멈칫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했구나. 아빠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럼 어디 계신데? 아빠는 우리랑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야.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커서 다 이해할 수 있을 때 말해줄게. 그럼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머니께서 급히 저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아빠도 도윤이를 사랑하실 거야. 다만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상황일 뿐이야. 그때부터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는 건지, 우리가 왜 만날 수 없는 건지, 혹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를 버린 건지. 어린 마음에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직접 어머니 방을 뒤져봤어요. 혹시 아버지 사진이나 편지,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정말 아버지와 관련된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께 들켰어요. 도윤아,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사진 하나도 없어. 어머니께서 한참 동안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엄마가 모든 걸 버렸어. 아프니까. 그럼 아빠 이름이라도 알려줘. 그것도 나중에.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아버지 이름도 알고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도 알고 아버지와 추억도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아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동네에서 어머니를 오래 알고 계신 분들께 물어보는 거였어요. 꽃집 옆 문구점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예전에 결혼하셨던 거 아세요? 도윤아, 그런 건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엄마가 안 알려주세요. 할머니께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도윤아, 어른들 일은 복잡해. 엄마가 말씀 안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결국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어요. 동네 분들도 다들 입을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모두가 무슨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시면서 저 하나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오시고 하루 종일 꽃을 다듬고 포장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어머니의 하루를 지켜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침에 꽃시장에서 무거운 꽃들을 혼자서 나르시는 모습, 손이 차가운 물에 계속 담가져서 빨갛게 부어오르신 모습, 겨울에는 추운 가게에서 떨면서 일하시는 모습, 그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고 계셨어요. 손은 항상 거칠었어요. 가시에 찔린 상처들, 세제 때문에 갈라진 피부, 겨울에는 꽃을 만지느라 손이 갈라져서 밴드를 여러 개 붙이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 손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손 많이 아파?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런 일이 익숙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밤에 혼자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시면서 아픈 표정을 지으시는 걸요.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교복값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니를 봤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형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도윤아, 교복은 중고로 사도 될까? 엄마, 괜찮아. 새 걸 살 필요 없어. 미안하다, 도윤아. 엄마가 돈을 더 벌지 못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궁금했어요. 만약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걸까?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공무원이야. 안정적이라서 좋아. 우리 아빠는 사업해. 가끔 용돈 많이 주셔. 저는 그런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아버지에 대해 할 말이 없었거든요. 도윤이는 아빠가 뭐 하셔?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어.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적이 있었어요.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마저 없으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셔야 하는지, 아버지는 정말 어디 계신지. 엄마 아프지 마. 나 혼자 두고 어디 가지 마.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도윤아, 엄마가 어디 가겠니? 너 혼자 두고는 절대 안 가. 그때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잘 자라주면 엄마는 행복해.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고마워, 도윤아.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걸 견디고 있어. 그때 정말 다짐했어요.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효도해드리겠다고. 어머니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제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성적을 정말 열심히 올렸어요. 고등학교는 꼭 좋은 곳으로 가서 대학도 좋은 곳에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으니까요. 도윤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엄마, 나는 안 고생해.
엄마가 더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항상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늦은 밤까지 공부할 때 따뜻한 차도 끓여주시고 아픈 곳은 없는지 항상 물어보시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갔어요. 어머니께 경제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전단지도 돌렸어요. 시급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용돈이라도 벌어서 어머니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도윤아, 아르바이트 그만하고 공부나 해. 엄마, 나는 괜찮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엄마보다는 안 힘들어. 그 돈으로 어머니께 작은 선물이라도 사드리면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사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우셨어요. 도윤아, 고마워. 엄마가 너무 감동이야. 엄마, 나중에 더 큰 선물 해드릴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진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엄마, 나는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 경영학과? 왜? 나중에 사업을 해서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꼭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해서 어머니께 효도해드리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말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대학 입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며 항상 걱정하셨어요.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엄마, 나는 괜찮아. 꼭 좋은 대학 가야 해. 대학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잖아. 결국 원하던 대학의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고요.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도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엄마,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할게. 대학교 입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됐는데 어머니와 떨어져 사는 게 처음이라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경영학 전공 과목들이 흥미로웠어요. 마케팅, 회계, 경제학, 조직론 같은 과목들을 배우면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마케팅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광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교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중에 제가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과외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중학생들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는데 시급이 꽤 좋았어요. 그 돈으로 생활비도 벌고 어머니께도 조금씩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도윤아, 돈 보내지 마. 내가 공부하는 데 써. 엄마, 나는 장학금 받아서 괜찮아. 이거라도 받으셔. 어머니께서는 제가 보내드린 돈을 받으시면서도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어요. 마케팅 동아리에 들어가서 여러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들이었어요. 동아리에서 대기업들을 견학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드림 퍼니처라는 회사를 알게 됐어요. 정말 큰 가구 회사였어요. 본사 건물도 엄청나게 크고 멋있었고 직원들도 모두 능력 있어 보였어요. 와, 나도 저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그때는 그냥 막연한 동경이었어요.
설마 제가 그 회사에 취업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대학교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턴십도 지원하고 자격증도 따고 토익 점수도 올리고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인턴십은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했어요. 3개월 동안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실제로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고 고객 반응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들을 해봤어요. 도윤 학생, 정말 열심히 하네요. 정직원으로 와도 좋을 것 같은데. 인턴십 마지막 날에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되자 본격적인 취업 전쟁이 시작됐어요. 주변 친구들도 모두 취업 준비에 매달렸고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함께 준비했어요. 자기소개서 쓰는 것부터 정말 어려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집안 배경도 좋고 해외 경험도 있고 다양한 활동 경험도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았어요. 도윤아, 너는 성실함이 장점이야. 그걸 어필해봐. 친구들이 조언해줬지만 성실함만으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면접 준비를 하고 기업 분석을 했어요. 특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대부분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가끔 면접까지 가도 최종에서 떨어지곤 했어요.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나는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드림 퍼니처 채용 공고를 봤어요. 마케팅팀 신입사원 모집이었어요. 사실 제가 지원할 만한 회사는 아니었어요. 워낙 큰 회사라서 경쟁률도 높고 보통 명문대 출신들만 뽑는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지원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써야 저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 솔직하게 쓰기로 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느낀 것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써내려갔어요.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삶의 무게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보면서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워낙 큰 회사다 보니 서류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드림 퍼니처에서 서류 전형 합격 통보가 온 거예요. 이메일을 보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합격자 발표 최도윤님께서는 드림 퍼니처 마케팅팀 신입사원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정말 제 이름이 맞나 싶어서요. 혹시 잘못 온 건 아닌가 하고 확인도 몇 번 해봤어요.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나 드림 퍼니처 1차 합격했어. 정말? 우리 도윤이가? 응, 정말이야. 도윤아, 정말 잘했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기뻐하시면서도 왠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왜 그래? 기쁜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너무 기뻐서 그래.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니? 드림 퍼니처라고 하는데 가구 만드는 회사래. 되게 큰 회사더라고.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괜찮아? 아, 아니야. 그냥 컵이 떨어졌어.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그런데 그 회사 회장님 성함이 뭐라고 하니? 정말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회장님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지? 이현우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 물어봐? 그 순간 전화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 엄마 왜 안 대답해? 한참 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면접 언제야? 다음 주 금요일인데. 엄마 왜 그래? 혹시 그분을 아는 거야? 아니야. 그냥 유명한 분이라서.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로는 절대 그냥 유명한 분이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모르는 분이야? 도윤아, 지금은 면접 준비나 열심히 해. 나중에 얘기할 게 있으면 하자. 그날 밤 어머니께서 울고 계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였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께 다시 여쭤봤어요. 엄마 어젯밤에 운 거야? 아니야, 안 울었는데? 나 다 들었어. 왜 울었어? 어머니께서 한참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그냥. 내가 너무 대견해서 울었어. 정말? 응.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큰 회사에 면접까지 가게 되다니.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요. 이현우라는 이름을 듣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놀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혹시 어머니와 이현우 회장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인터넷으로 이현우 회장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고 드림 퍼니처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더 큰 회사로 키우신 분이었어요. 결혼하셨고 자녀는 없다고 나와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카리스마 있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면접 날이 다가올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긴장도 됐어요. 이런 큰 회사 면접은 처음이었거든요. 면접 전날 밤에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내일 면접이야. 도윤아, 너무 긴장하지 마. 평소처럼 하면 돼. 엄마, 그런데 정말 이현우 회장님 모르는 거 맞지? 어머니께서 잠시 말씀을 안 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도윤아, 면접 잘 보고 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 무슨 일이 있다는 게 뭔데?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야. 정말 이상한 말씀이었어요. 왜 갑자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지? 면접 당일 아침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드림 퍼니처로 향했어요. 사실 정장은 중고로 샀어요. 돈이 없어서 새 걸 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긴장됐어요. 이런 큰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드림 퍼니처 본사 건물 앞에 서니까 정말 압도됐어요. 3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는데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로비도 정말 호화로웠어요. 우와,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면접실이 있는 층에 도착하니까 다른 지원자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저보다 훨씬 잘 차려입고 있었고 명문대 출신인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떨렸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영어로 대화하기도 하고 해외 경험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대화에 끼지도 못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위축됐어요. 나는 뭘 어필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제 차례가 됐어요. 안내해 주시는 분을 따라 면접실로 향했는데 정말 긴장돼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넓은 회의실이 보였어요. 디귿자 모양으로 책상이 배치되어 있고 면접관들이 5명 정도 앉아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눈에 띄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정말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봤던 이현우 회장님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최도윤입니다. 최대한 당당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떨렸어요. 앉으세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정말 카리스마 있으셨어요. 하지만 뭔가 저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면접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특히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은 최도윤입니다. 대학 시절 마케팅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했고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도 쌓았습니다.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드림 퍼니처는 한국 가구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도 이런 역동적인 환경에서 저의 마케팅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질문들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대답하는 동안 회장님께서 계속 저를 뚫어져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면접관들은 그냥 평범하게 들으시는데 회장님만 뭔가 다른 표정이셨어요. 그러더니 회장님께서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좀 의외의 질문이었어요. 보통 면접에서는 가족 관계를 잘 안 물어보잖아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면접에서 복잡한 가정사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회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봤어요. 뭔가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회장님의 반응을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한수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회장님께서 손으로 책상을 짚으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한수연 씨라고 하셨나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꽃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이 질문을 들은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꽃집 이야기를 했는데 왜 다시 물어보시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가 꽃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걸 짐작하셨을까? 네, 꽃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되물었더니 회장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를 빤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다른 면접관 한 분이 급히 개입해서 다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입사하게 되면 어떤 직원이 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대답했어요. 회장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서 집중이 안 됐거든요.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로 끝났어요. 회장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저를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면접실을 나오면서도 계속 회장님의 반응이 신경 쓰였어요. 어머니 이름을 듣고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가 꽃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걸 아셨을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면접 끝났어. 어떻게 됐니? 잘 봤어?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 면접에서 이현우 회장님이 엄마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한수연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놀라시는 거야.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꽃과 관련된 일을 하냐고도 물어보시더라고.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그분을 모르는 거 맞아? 왜 이렇게 반응이 이상해? 어머니께서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니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도윤아, 집에 와. 얘기할 게 있어. 뭔데? 전화로 말해줘. 전화로는 안 돼. 꼭 와야 해. 그날 밤 급히 서울에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집에 도착하니까 어머니께서 꽃집을 일찍 닫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표정이 정말 복잡하셨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어머니께서 저를 소파에 앉히시고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뭔데? 이현우. 그분을 엄마가 알아. 어떻게 아는 건데?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정말 오래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야.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사귀었다고? 언제? 너를 낳기 전에. 그럼, 그럼 설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혹시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거야?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어? 도윤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데 우리는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잔인한 말을 어떻게 하겠니?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현우가. 이현우 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나는 혼자 너를 키워야 했고 어머니께서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9년 전 어머니와 이현우 회장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고 어머니는 그때 임신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럼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줄 아세요? 모를 거야. 그때 헤어진 후에 연락을 끊었거든. 왜 말씀 안 드렸어? 그분 아버지께서 돈을 주시면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 어머니께서 울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현우 회장님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와서 거액의 돈을 주면서 아들에게서 멀어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사실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나를 키우신 거구나.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29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제가 면접을 본 회사의 회장님이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럼 내일 면접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그분이 너를 알아보셨을까? 아마 의심하고 계실 거야. 엄마 이름 듣고 완전히 놀라셨거든.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29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분이 하필 제가 면접을 본 회사의 회장님이라니. 다음 날 오후에 드림 퍼니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도윤 지원자님이시죠? 면접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면접 분위기였는데 합격을 시켜주시다니.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합격했어.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기뻐하시기보다는 더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정말 그 회사에 가야겠니? 엄마,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하지만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도 가보고 싶어.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 어머니께서 한참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결정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입사 첫날이 다가왔어요. 정말 설레고 떨렸어요. 새로운 회사,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새로운 정장도 하나 샀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돈을 주시면서 괜찮은 걸 사라고 하셨거든요. 도윤아, 첫인상이 중요해. 제대로 된 걸로 사. 드림 퍼니처 첫 출근 날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부터 받았어요. 회사 소개, 조직도, 업무 프로세스, 기업 문화 같은 것들을 하루 종일 배웠어요. 동기들도 만났는데 역시 다들 명문대 출신들이더라고요. 저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서 다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김민수입니다. 저는 연세대 경제학과 나온 박지현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좀 위축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각자 배정된 팀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마케팅팀에 배치됐는데 팀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도윤 씨,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마케팅팀은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선배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업무도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첫 주에는 주로 회사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드림 퍼니처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어떤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는지, 경쟁사는 어디인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 회사는 프리미엄 가구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의 신혼부부나 젊은 가정을 타겟으로 하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단순히 가구가 아니라 삶의 질이거든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복도에서 회장님과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긴장됐어요. 회장님께서도 저를 보시면 잠시 멈춰서 유심히 보시곤 했거든요. 다른 신입사원들에게는 그러지 않으시는데 저에게만 유독 그러셨어요. 아마 면접 때 일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입사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도윤 사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회장실로 올라와 주세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싶었어요.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말 떨렸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혹시 저를 알아보신 걸까? 회장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노크를 하기가 무서웠거든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회장님께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뒷모습만 봐도 정말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앉으세요. 회장님께서 소파 쪽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님께서도 제 맞은편에 앉으시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인상 깊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뭔가 슬픈 표정을 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차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최도윤 씨, 입사한 지 어떤가요? 네, 정말 좋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팀에서 잘 적응하고 있나요? 네, 팀장님도 좋으시고 선배님들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렇군요. 회장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또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 뭔가 아시는 거라고. 네, 잘 지내고 계세요. 여전히 꽃집 일을 하고 계시고요. 꽃집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정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셨으니까 한 20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뭘 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예전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셔서요. 회장님께서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는 뭔가 들은 게 있나요?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됐어요. 아니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셔서요. 전혀요? 네.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어요. 그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걸 봤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당연히 궁금했죠. 평생 궁금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회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가로 가셨어요. 만약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정말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가정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지? 그야. 당연히 만나고 싶죠. 왜 우리를 떠났는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아버지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요? 그렇다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혼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꼭 사과를 받고 싶어요. 회장님께서 창밖을 보시면서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저를 보시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최도윤 씨. 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정말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29년 전 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한수연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한수연이라고. 그건 어머니 이름인데 저는 그 여자와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매일 만나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결혼까지 생각했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집안이 다르다면서요. 그때 저는 아직 젊었고 회사 경영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수연 씨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해주신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헤어진 후에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은 계속 수연 씨에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살아야 했거든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회장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계속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임종하시면서 고백하신 거예요. 당신이 수연 씨를 따로 만나서 거액의 돈을 주고 저에게서 멀어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수연 씨가 그때 임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아이를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비록 어머니께 미리 들었던 이야기지만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수연 씨에게 그 아이 이야기는 절대 저에게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해요. 그럼, 그럼. 네, 최도윤 씨.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께 미리 들어서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버지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은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에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면접에서 당신을 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책상으로 가셔서 서류 뭉치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서류를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제 출생 증명서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과거 병원 기록들, 꽃집 사업자 등록 서류들이 있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당신의 생년월일, 태어난 병원, 어머니의 이름 모든 것이요. 저는 서류를 보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당신 나이였을 때와 정말 닮았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회장님께서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젊었을 때 회장님 사진이었는데 정말 저와 닮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29년 동안 혼자서 저를 키우셨다는 거네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만약 제가 알았다면. 회장님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수연 씨와 당신을 제가 책임졌을 거예요. 하지만 몰랐잖아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회장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아. 29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29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이렇게 좋은 아들로.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빨리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한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어머니께서 만나주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엄마, 회장님을 만났어. 그래서 뭔 얘기했니? 모든 걸 아시더라고. 엄마와 만났던 일, 제가 태어난 일, 할아버지가 하신 일까지. 어머니께서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어. 정말? 네. 그리고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만나보실 거예요? 정말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네. 정말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만나보자. 정말 오랜만이네. 며칠 후에 만남이 성사됐어요. 어머니의 꽃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저녁 꽃집에서 29년 만에 만나는 두 사람을 봤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수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현우 씨도 오랜만이에요. 두 분 다 서로를 보면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29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었구나 싶었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말을 시작하셨어요. 수연 씨, 정말 죄송해요. 29년 동안 도윤이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괜찮아요, 현우 씨. 당신도 몰랐던 일인걸요. 하지만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말에 그냥 따랐던 제가 바보였어요. 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어렸고 상황도 어려웠고요. 그래도 29년은 너무 길었어요. 이렇게 좋은 아들을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도윤이 때문에 힘든 걸 견딜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 삶의 이유였거든요. 그날 밤 3명이서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29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정말 많이 사과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도윤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 착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줬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동안 못한 일들을 다 해드리겠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정말 잘해주셨어요. 먼저 어머니의 꽃집부터 도와주셨어요. 더 좋은 자리로 이전해 주시고 인테리어도 새로 해주시고 직원도 뽑아주셨어요. 수연 씨, 이제는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현우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29년 동안 혼자서 힘들게 일하시다가 이제는 여유를 가지실 수 있게 됐거든요. 새로운 꽃집은 정말 멋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크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다양한 꽃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도윤아, 엄마 정말 행복하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하지만 회사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소문으로 퍼졌어요. 최도윤 사원이 회장님 아들이래. 진짜? 그럼 완전 금수저네. 어쩐지 회장님이 유독 신경 쓰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회사 곳곳에서 들렸어요. 저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회장님의 조카인 강민준 실장님이 크게 반발하셨어요. 강민준 실장님은 원래 회장님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분이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29년 동안 숨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에 들어온다는 게요. 강민준 실장님께서 다른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게다가 정말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DNA 검사라도 했나요? 회사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도윤이는 내 아들이 맞다. 그리고 그의 능력도 충분하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욱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지 않나? 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게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정말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도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도록 말이에요. 마케팅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제안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서 공부했어요. 도윤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먼저예요. 팀장님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계속 열심히 했어요. 다행히 팀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도윤 씨, 회장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맞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첫 프로젝트는 새로운 침실 세트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타겟 고객을 분석하고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 포인트를 찾고 광고 컨셉을 기획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시장 조사도 직접 해보고 고객 인터뷰도 하고 경쟁사 제품도 직접 가서 봤어요.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예쁜 가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때 팀장님께서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도윤 씨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고객의 감정을 잘 파악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실제 판매 실적도 좋았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강민준 실장님의 견제는 계속됐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지적하시고 다른 임원들에게도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최도윤 사원의 이번 보고서는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회장님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저를 견제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회사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했어요. 아버지와도 점점 가까워졌고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회사 일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도윤아,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항상 직원들을 먼저 생각해라. 그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발전한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다. 한번 잃은 신뢰를 되찾기는 정말 어려워. 이런 가르침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가끔 아버지와 둘이서 식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윤아,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정말 좋아하세요. 새 꽃집에서 일하시는 게 정말 즐거우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 29년 동안 고생시켜드린 게 정말 미안해서.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도 점점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생기가 넘치셨어요. 도윤아, 현우 씨가 정말 좋은 분이야. 예전 그대로야. 29년이나 지났는데도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나 봐. 여전히 다정하고 배려심 많으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시거든요. 가끔 세 명이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주말에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정말 평범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윤아, 어릴 때는 어땠니? 엄마한테 말썽 많이 부렸어? 아니에요. 도윤이는 정말 착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이 정말 효자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29년 동안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갔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문제가 더 커지고 있었어요. 강민준 실장님이 다른 임원들을 설득해서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회장님,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셨어요. 도윤아, 이사회에 함께 참석해라.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걱정됐어요. 이사회에서 제가 퇴출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사회 당일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이사님들이 모두 앉아 계시고 강민준 실장님도 자료를 준비해서 오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최도윤 사원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먼저 제가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최도윤 사원은 제 친아들입니다. 이사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이미 소문으로 들었겠지만 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강민준 실장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해도 29년 동안 숨겨져 있던 친아들을 갑자기 회사에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혈연 관계로 들어온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이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다른 이사님들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강민준 실장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물론 가족을 되찾으신 기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적인 감정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우수한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정말 저 때문에 아버지가 곤란해지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강민준 실장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아버지께서 포기하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사회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최도윤은 회장의 아들이기 전에 드림 퍼니처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의 업무 성과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열정과 능력 그리고 성실함은 정말 뛰어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자신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말이죠. 팀장님, 최도윤 사원의 업무 평가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팀장님께서 지목되셨어요. 팀장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도윤 사원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 프로젝트부터 매우 성공적이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특별 대우를 요구한 적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자청하곤 합니다. 다른 이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다른 직원들의 사기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더욱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회장직을 걸고라도 그를 이 회사에서 키우겠습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께서 회장직을 걸고 저를 지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강민준 실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하셨나 봐요.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제 결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오셔서 어깨에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도윤아,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아라. 넌 내 아들이고 이 회사의 소중한 일원이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29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시다면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최도윤 사원께서는 더욱 분발해서 다른 직원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이사회는 결국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몇 분의 이사님들이 여전히 우려를 표하시긴 했지만 아버지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와 함께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무리가 아니야. 내 아들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회장직까지 걸고. 도윤아, 아버지를 믿어라. 너는 정말 능력 있는 아이야.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야. 그 후로 회사 생활은 더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특별 대우받는 회장 아들로 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더 까다롭게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는데 저도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많이 제안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점점 제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 정말 열심히 하네요. 맞아요. 회장님 아들이라는 걸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 아이디어도 정말 좋았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두 번째 큰 프로젝트는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브랜드 런칭이었어요. 기존의 드림 퍼니처와는 다른 캐주얼하고 모던한 느낌의 가구 라인을 만드는 거였어요. 20대와 30대 초반 고객들은 기존 고객층과는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시장 조사를 했어요. 직접 그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하기도 했어요. 이들은 가구를 단순히 기능적인 용도로만 보지 않아요. SNS에 올릴 수 있는 예쁜 공간,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봐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런 분석을 발표했을 때 다른 임원들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젊은 세대의 인사이트가 돋보입니다. 그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실제 출시 후에도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나왔어요. 아버지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도윤아, 정말 잘했다. 이런 성과라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야. 감사해요, 아버지. 더 열심히 하겠어요. 강민준 실장님도 예전만큼 노골적으로 견제하지는 않으시게 됐어요. 아마 제 실력을 조금씩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 이번 분석 자료 잘 봤어요. 강민준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어머니는 새로운 꽃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계셨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지셨어요. 도윤아, 현우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꽃집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요.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아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서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됐거든요. 주말에는 가족 3명이서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도윤아, 어릴 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니? 놀이공원이요. 친구들은 다 가족끼리 갔다 왔는데 저는 못 가봤거든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보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29년 동안 못했던 경험들을 조금씩 만들어 갔어요. 놀이공원에 갔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50대 중반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도윤이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어머니께서도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29년 만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회사에서도 제 입지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장의 아들이라는 시선으로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제 실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최도윤 사원의 마케팅 감각이 정말 뛰어나네요.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회장님 아들이라는 걸 떠나서 정말 능력 있는 직원이에요. 이런 평가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도윤아, 이제 경영진 회의에도 참석해봐라. 네. 저가요? 너도 이제 이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야. 경영에 대해서도 배워야 해. 경영진 회의에 처음 참석했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임원분들이 모두 계신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말해야 한다니. 도윤 씨,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이 안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부담스러웠는데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단순한 업무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도윤아, 리더는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팀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라.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 실수했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고 고쳐라. 그게 성장하는 방법이야. 이런 가르침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2년 차가 되었을 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제 역할도 커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도윤 씨, 팀장 승진 축하해요. 2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회장 아들이라서 빨리 승진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 실력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도윤 팀장,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이 되면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됐어요. 팀원들을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했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나이도 어린데 선배들을 이끌어야 하니까요. 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함께 논의해 봅시다. 여러분 의견이 어떠세요? 저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팀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팀원들이 잘 따라와 주셨어요. 팀장님, 저희 의견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팀장이 된 후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었어요. 드림 퍼니처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전략을 저희 팀에서 맡게 된 거였어요. 각 나라별로 문화가 다르니까 마케팅 전략도 달라야 해요. 팀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각국의 문화를 조사하고 현지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경쟁사 현황도 분석했어요. 베트남은 젊은 인구가 많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우리 타겟층과 잘 맞을 것 같아요. 태국은 관광업이 발달해서 호텔이나 리조트 대상 B2B 마케팅도 고려해 볼 만해요. 6개월간의 준비 끝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거였는데 정말 떨렸어요.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이사님들께서도 만족해 하셨고 실제로 그 전략대로 진출이 결정됐어요. 아버지께서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도윤아, 정말 잘했다. 이제 누구도 내 실력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강민준 실장님도 이제는 저를 완전히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도윤 팀장, 이번 프로젝트 정말 훌륭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3년째가 되었을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안정됐어요. 회사에서의 제 위치도 확고해졌고 가족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정말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셨어요. 재결혼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이가 되셨어요. 현우 씨, 오늘도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이제 가족인데. 그래도 29년 동안 못한 일들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두 분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모습이요. 저도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회장 아들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도윤 팀장 덕분에 우리 부서 성과가 정말 좋아졌어요. 팀장님, 리더십이 정말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최근에는 아버지께서 더 큰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도윤아, 너를 이사로 승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어. 네. 이사요? 너의 능력이면 충분해. 그리고 회사도 젊은 피가 필요하고. 하지만 아직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실력이 있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9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를 찾았고, 어머니도 더 행복해지셨고, 저도 좋은 회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물론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았어요. 회사에서의 시선, 강민준 실장님과의 갈등,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면서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가장 감사한 건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29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 그리고 혼자서 고생하셨던 어머니.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도윤아, 정말 고마워. 가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와줘서. 29년 동안 못한 아버지 역할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어머니께서도 자주 말씀하세요. 도윤아,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고 좋은 아버지도 만났고.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그래요. 29년 동안 불완전했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정말 완전해졌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사로 승진하게 되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만큼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윤 팀장, 승진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들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장 아들이라는 시선으로 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말 제 실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후배들도 생겼어요. 신입사원들에게 조언해 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팀장님,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고. 하지만 팀장님은 특별한 배경이 있으셔서. 배경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소용없어. 결국은 실력이 전부야.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 더 어려운 도전들이 있을 거고 더 큰 책임도 져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29년 동안 기다린 만큼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드림 퍼니처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어요. 가끔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싶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게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요. 몇 달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에 아버지께서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거든요. 도윤아, 이거 받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건 시계였는데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To my son, DOION. Time cannot erase love. Dad. 아버지. 29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아쉽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더 많으니까 괜찮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9년 동안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께서도 정말 변화가 많으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정말 평온해 보이세요. 도윤아, 엄마는 이제 걱정이 없어. 왜요? 너도 좋은 아버지를 만났고 회사에서도 잘하고 있고 엄마도 현우 씨 덕분에 편해졌고 정말 다행이에요. 29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 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제가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회사 생활도 안정됐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으니 이제는 제 가정을 꾸릴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도윤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엄마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이제 결혼할 나이야. 아버지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도윤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려라. 네, 좋은 사람 만나면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회사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다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정말 똑똑하고 열정적인 분이에요.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29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를 만났고 어머니도 더 행복해지셨고 저도 좋은 회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회사에서 더 성장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제 가정도 꾸려야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돼요. 2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도윤아,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내가 우연히 지원한 회사의 회장님이 내 아버지일 거라고. 정말 그래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고 더 소중한 거겠죠.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거든요. 29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만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지금도 가끔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29년을 기다린 만큼 이제는 정말 값진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싶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너희 할아버지를 29년 만에 만났단다. 인생은 정말 신기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29년 동안 기다렸던 만큼 앞으로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